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위험한 균열이 시작됩니다. 그 균열은 집안에서 그리고 가족이라 불리는 이름 속에서 자라납니다. 정순애, 50살 남들이 보면 믿기 힘든 나이다. 늘 단정하게 묶은 머리칼, 또래보다 탄력 있는 피부, 그리고 작은 체구의 귀여운 인상까지. 동네 사람들은 종종 그녀와 딸을 함께 보고는 말했다. 언니랑 동생 아니야? 어떻게 엄마랑 딸이래? 순애는 그 말이 듣기 싫었다. 사람들은 칭찬으로 한 말일지 몰라도 그 말 속엔 늘 엄마로서의 위험을 부정당하는 느낌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 남철규 58, 배를 타는 향해사. 1년 중 절반 이상은 바다 위에서 살았다.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집을 비우고 잠깐 들어와 한두 달 머무르다 다시 떠나는 삶. 돈은 풍족했다. 집안도 넉넉했고 생활에 불편함은 없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결혼 생활 30년은 순애를 한 사람의 여자가 아닌 집안일 전담자로만 만들었다. 그녀의 20대는 남편 없는 젊은 아내로, 30대는 어린 딸을 홀로 키우는 엄마로, 40대는 점점 외로움과 싸우는 여인으로 흘러갔다. 남들은 내가 철규 씨 돈 덕에 편히 산다고 하지만 그 돈이 나를 안아주진 않잖아. 순애는 종종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딸 남정인, 30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랐다.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습관이었고 대신 엄마 순애가 그 빈자리를 채워주었다. 정인은 늘 잘하면서도 마음 어딘가 허전했다. 또래 남자들은 가볍게 느껴졌다. 연애도 몇 번 해봤지만 자신을 지켜주고 품어줄 만한 안정감이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정인은 자신보다 무려 10살이 많은 배려 깊고 성실한 남자 노경철에게 끌렸다. 회사 상사의 소개로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는 천천히 물을 따라주며 말했다. 혹시 부모님이 많이 외로워하지 않으실까요? 딸을 이렇게 예쁘게 키우셨는데. 그 한마디가 정인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빠에게서 들을 수 없었던 말이었으니까. 그러나 정인의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순애는 강하게 반대했다. 안 돼. 너 아직 젊은데 왜 벌써 아저씨 같은 남자를 택하려고 해? 너까지 나처럼 살고 싶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격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 자신이 겪었던 늙은 남편과의 외로운 삶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철규는 달랐다. 여보, 애가 행복하다는데 왜 반대해? 나도 배 타느라 제대로 못 챙겼잖아. 이젠 애가 선택할 차례지. 그 말 한마디에 결국 정인의 결혼은 허락되었다. 그리고 사위 경철은 서울살이의 어려움 때문에 장모 집에 함께 들어와 살게 되었다. 처음엔 모든 게 활기찼다. 늘 혼자 밥상을 차리던 순애에게는 사위가 함께 젓가락을 드는 모습이 새로웠다. 노서방, 이거 좀 더 먹어.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상이 그녀를 웃게 했다. 경철 역시 회사에서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 가득 차려진 따뜻한 반찬과 깔끔히 정리된 빨래, 환하게 맞아주는 장모의 모습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아내가 출장 가 있어도 이 집은 늘 따뜻하네. 장모님 덕분이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묘한 시선들이 교차하기 시작했다. 정인이 지방 출장을 떠나는 날이면 남겨진 두 사람은 장을 보러 함께 나갔다. 시장 사람들은 자연스레 두 사람을 부부로 착각하곤 했다. 아이고, 사모님 남편 참 젊고 잘생겼네. 그 말에 순애와 경철은 동시에 얼굴이 붉어졌다. 정인은 키가 크고 시원스럽게 생겼다. 반면 순애는 아담하고 귀엽게 생긴 편. 경철의 이상형은 바로 순애 같은 여인이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일상이지만 보이지 않는 긴장과 설렘이 아무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운명은 그 금단의 균열을 점점 벌려놓으려 하고 있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우연을 가장합니다. 그리고 그 우연은 단 한순간에 금기를 무너뜨립니다. 주말 저녁 정희는 회사 일로 3박 4일 지방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엄마, 경철 씨 잘 부탁해. 밥은 신경 안 써도 돼. 금방 다녀올게. 정희는 밝게 웃었지만 순애는 이상하게 불안했다. 남편 철규가 바다에 나가 있던 30년 세월, 혼자라는 단어는 그녀의 삶의 다른 이름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사위와 단둘이 남게 된 집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경철은 혼자 집에 들어오는 게 어색했다. 저녁을 대충 때우려던 그는 친구들의 술자리 제안을 받아들였다. 아내도 없으니 뭐 한 잔쯤 괜찮겠지. 늦은 밤 술기운에 얼굴이 달아오른 채 귀가한 경철.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집안에서 들려오는 물소리에 걸음을 멈췄다. 이 시간에 장모님이? 순애는 오랜만에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었다. 거품이 가득한 물 위에 몸을 맡기며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철규 씨 없는 날이 또 이렇게 길구나. 이제는 익숙해져야 하는데. 따뜻한 물속에서 긴장이 풀려가던 순간 갑자기 욕실 문이 열렸다. 장모님. 경철의 놀란 목소리. 어머, 노서방. 순애는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몸을 가렸다. 눈이 마주친 찰나 두 사람은 서로의 맨 얼굴을, 맨몸의 그림자를 똑똑히 보아버렸다. 어색한 침묵 끝에 경철은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문을 닫았다. 순애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거품 속에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서로 절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되어버린 것이다. 얼마 뒤 순애는 어색함을 없애려 술상을 차렸다. 밥상 위에는 두부김치, 계란말이, 따뜻한 국까지. 노서방, 아까 일은 그냥 잊자. 서로 민망했으니. 억지로 웃으며 잔을 권했다. 경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길은 자꾸만 술잔 너머 순애에게 향했다. 작은 체구, 단정한 단발머리, 그리고 50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동안의 얼굴. 그는 이미 아내 정인이 아닌 장모 순애의 여인다운 면모를 본 것이었다. 술은 빠르게 두 사람의 경계를 무너뜨렸다. 노서방, 내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집안이 따뜻해졌어. 혼자 있을 땐 늘 쓸쓸했거든. 순애의 고백 같은 말에 경철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장모님, 저도 사실 요즘 집에 오는 게 좋습니다. 늘 따뜻한 밥이 있고 기다려주는 분이 계시니까요. 말은 가족의 정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금지된 감정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새벽 무렵 경철은 술 기운에 눈을 떴다.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는 장면이 떠올랐다. 욕실에서 보았던 순애의 모습. 부끄럽고 죄책감이 들면서도 이상하게도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는 결국 안방 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고 망설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안쪽에는 순애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작은 체구와 고운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경철은 한 발짝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이건 안 돼. 하지만 왜 이렇게 끌리지? 새벽이 되자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순애는 안방에서, 경철은 작은 방에서 각자의 이불을 덮었지만 서로의 머릿속에는 같은 장면이 지워지지 않았다. 욕실에서의 우연, 술자리에서의 따뜻한 시선. 그것은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시작된 운명이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정희는 회사의 긴급한 일정으로 또다시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다. 엄마, 이번엔 3박 4일이야. 경철 씨 잘 부탁해. 밝게 웃으며 캐리어를 끌고 나서는 딸의 모습에 순애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딸의 행복을 응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안방의 시계 초침 소리가 똑딱거리며 집안의 정적을 더욱 강조했다. 경철은 혼자 누운 작은 방에서 이리저리 뒤척였다. 왜 이리 잠이 안 오지? 머릿속에는 며칠 전 욕실에서 본 장모, 순애의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다. 하얀 거품에 가려진 어깨, 놀라 허둥지둥하는 표정, 그리고 그날 술상 앞에서 웃으며 노서방, 그 일은 있자라며 자신을 다독이던 따뜻한 목소리. 경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온몸은 뜨거워졌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몸을 스스로 달래기 시작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손끝은 멈추지 않았다. 억눌린 욕망이 손끝으로 터져나왔다. 그 순간 방문이 덜컥 열렸다. 노서방, 아직 안 자고 있어? 속이 안 좋은가 해서. 물컵을 든 순애가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어붙었다. 경철은 황급히 이불을 끌어올리며 소리쳤다. 장모님, 아니 순애 어머니 이건. 순애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고 손에 든 컵이 덜덜 떨렸다. 내가 괜한 걸 봤네. 미안하다 노서방. 물컵을 식탁 위에 놓은 뒤 순애는 황급히 거실로 나왔다. 잠시 후 경철도 뒤따라 나와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술잔만 채웠다. 침묵 끝에 먼저 입을 연 건 경철이었다. 노서방이라고 불러주시지만 난 지금 장모님 앞에서 사위로만 설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순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노서방, 제발 그만해. 그날은 실수였어. 우린 지켜야 할 선이 있잖아. 하지만 말과는 달리 그녀의 눈가에는 흔들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철은 술잔을 비우고 다시 말했다. 정인이는 출장 다니느라 늘 집에 없어요. 저한테 따뜻하게 밥해주고 챙겨주는 사람은 장모님 뿐이잖아요. 난 장모님 없이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순애는 눈을 질끈 감았다. 남편과는 평생 나눈 적 없는 고백, 여자로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애틋한 호소였다. 노서방. 순애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잔을 다시 채워주며 중얼거렸다. 나도 내가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린 정인의 엄마와 남편이잖아. 이 관계가 드러나면 다 끝장이야. 순애의 손이 떨렸다. 노서방, 그런 말 하지 마. 나도 한 번은 실수라 생각했어. 근데 그날 이후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어. 남편 곁에서 여자로 산 적 없는 내 인생에 처음으로 배려받는다는 걸 느꼈으니까. 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우린 절대 말하면 안 돼. 정인이 알면 집안이 다 무너져. 경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손끝에서 서로의 체온이 섞이자 두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되돌아갈 길은 사라졌다는 것을. 경철은 순애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녀의 거부는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안방 불빛이 켜졌다. 문이 조심스레 닫히는 순간 순애는 자신이 금단의 문을 열어버렸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노서방, 우리 이 일은 무덤까지 가져가자. 그날 밤 안방의 침대 위에는 엄마와 사위라는 이름을 넘어선 두 사람의 체온이 겹쳐졌다. 정인이 없는 집, 금단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정인이 집에 들어섰다.
얼굴은 밝았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엄마, 경철 씨 나 임신했어.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고요하다가 곧 폭죽처럼 터졌다. 경철은 두 눈을 크게 뜨며 아내의 손을 붙잡았다. 정인아, 정말이야? 우리 아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울먹였다. 순애도 눈가가 붉어졌다. 얘야, 드디어 내가 외손주를 보는구나. 말은 축하였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혼란이 휘몰아쳤다. 자신이 느끼던 설레임의 대상이 이제는 딸의 뱃속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있다니.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뭘 바라고 있었던 거지? 난 무슨 여잔가? 스스로를 꾸짖고 있었다. 임신 소식 이후 집안은 한층 분주해졌다. 순애는 딸의 입덧을 챙기느라, 경철은 정인을 보호하느라 분주했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달라졌다. 정인은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곤해졌다. 경철 씨, 미안해. 요즘은 몸이 너무 힘들어. 그냥 잠만 자고 싶어. 그녀는 등을 돌린 채 침대에 누웠다. 경철은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 괜찮아 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그의 시선은 자꾸만 옆방, 장모의 방을 향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순애의 뒷모습, 시장에 같이 나갔을 때 사람들 눈에 비친 장모와 사위의 모습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어느 날 밤 거실에 앉아 책을 보던 순애에게 경철이 다가왔다. 노서방, 안 자고 뭐하니? 순애가 미소 지었지만 경철의 표정은 무겁고 진지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니. 사실은 그날 이후로 장모님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순애는 책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노서방,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우린 이미 선을 넘었잖아. 정인이 알게 되면 우린 다 끝이야. 그러니까 이젠 그만. 하지만 그 목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는 말에 가까웠다. 순애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며칠 뒤 정인은 몸이 불편하다며 일찍 잠들었다. 그날 밤 거실 불빛 아래에 마주 앉은 순애와 경철은 결국 다시금 서로의 시선을 피해 도망치지 못했다. 노서방,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머니, 전 더는 못 참겠어요. 장모님이 필요합니다. 순애의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손은 그녀의 손등을 감싸고 있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겹쳐졌다. 새벽녘, 순애는 자신의 방에 누워 있었다. 머리맡에는 어지럽게 흩어진 담요와 그날 밤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심장은 아직도 두근거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다. 며칠 뒤 정인은 잠결에 눈을 떴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경철 씨? 불러보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나왔을 때 엄마 방 문틈 사이로 스치는 남편의 그림자가 보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정인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설마 내가 잘못 본 거겠지. 엄마 방에 무슨 볼일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날 이후 의심은 작은 가시처럼 마음속에 박혀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다. 순애는 낮에는 딸을 챙기며 환한 미소를 지었지만 밤마다 스스로의 얼굴을 거울로 보며 중얼거렸다. 정인아, 미안하다. 내가 알게 되면 내 인생이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도 경철의 따뜻한 눈길, 세심한 배려는 그녀를 다시금 흔들어 놓았다. 정인의 임신이 7개월 차에 접어들자 집안은 새로운 생명을 맞을 준비로 분주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인은 몸이 무거워 일찍 잠들었다. 경철은 침대 옆에 앉아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갈증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결국 안방 문을 열고 조심스레 장모의 방으로 향했다. 순애는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불을 끄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노서방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고 몸은 이미 떨리고 있었다. 새벽녘 정희는 문득 눈을 떴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무의식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 엄마 방 문틈 사이로 스치는 두 개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다. 숨이 막혀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정희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귓가에 울려 퍼지는 미묘한 신음소리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며칠 뒤 정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찾아갔다. 엄마 어젯밤에 아니 그 전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내 말은 잇지 못했다. 순애는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정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터져나왔다. 엄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거실로 들어온 경철도 더는 숨길 수 없었다. 정인아 미안하다. 하지만 난 어머니를 사랑해버렸어. 그의 고백은 벼락처럼 정인의 가슴을 찔렀다. 정인은 울부짖으며 소리쳤다. 사랑? 내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는데 당신들이 한 짓이 사랑이야? 순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정인아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은. 외로움 때문에, 순간의 약함 때문에. 하지만 이제 그만두자. 제발. 하지만 경철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난 이미 어머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정희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쪼개지는 듯 아팠고 뱃속의 아이가 움찔움직였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았어.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경철은 머리를 감싼 채 절망에 빠져 있다. 정희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외쳤다. 당신들은 내 인생을 다 망쳤어. 남겨진 건 무너져버린 가족과 돌이킬 수 없는 파국뿐이었다.